갑자기 댓글창이 어떤 한 이슈로 불타고 있죠. 봤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놨더라고요. 박사님 지금 휴일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댓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마음은 어제 당장 내가 찍고 싶었는데 오늘 월요일이 찍어서 최대한 빨리 올립시다. 근데 점점 이게 웃긴 게 어떤 선수가 다치면은 박사님한테 오고 나도 이거 리뷰하면서 어제는 막 내 마음이 급해지는 내가 빨리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영상 어제 거의 한 20번은 돌려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 영상에다가 앰뷸런스를 썸네일 이런 데다가 앰뷸런스 출동, 급한 이슈가 생겼을 때 분석 영상 앰뷸런스지. 응급 출동. 바로 그럼 출동하실까요? 출동합시다. 어디서 이게 부러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킥 하던 거, 이 프론트 킥 마지막에 찬 게 프론트 킥이잖아요. 프론트 킥하고 옆에서 로킥이가 뭐고 엉덩이 쪽에 차던 거, 그거 두 가지 킥이 있었고, 그거 말고 그 전에 이렇게 경기하면서 킥을 하다가 그때 손상을 입고 이번에 부러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리 정신력을 떠나가지고 그 뼈에 금이 갔다라고 그러면 이런 킥에서 저게 뼈가 버텼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결정적인 손상이 가는 포인트는 프론트킥 하기 전에 엉덩이 쪽으로 한번 로킥을 날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론트킥을 날렸을 때 그 두 군데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 두 개 다 아니고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땅을 디디면서 너무 강한 힘으로 이렇게 확 꺾이면서 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은 난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거 보면은 나중에 조금 천천히 보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부러지기 전에 직전에 탁 나가는 장면이 보여요. 딱 디딜 때 한번 이게 휘청하거든, 살짝. 그때가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동작으로 뼈가 부러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부러지기 훨씬 전에 이게 금이 갔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킥을 차는 과정에서 벌써 부러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손상을 받아가지고 금이 딱 갔다가 이게 딱 디디면서 팍 부러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킥 중 둘 중에 하나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로우킥으로 엉덩이 잠깐 찼을 때, 그때 만약에 뼈가 금이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프론트 킥을 할 때 자세히 보면은 포이리에 선수가 오른쪽 엘보로 체크를 하거든. 프론트 킥을 팍 날렸을 때 이쪽 엘보로 딱 막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전 킥에서 금이 갔다 그러면 이때 아마 다리가 이제 출렁하면서 이렇게 골절이 완전히 돼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가능성 높은 거는 프론트 킥 할 때, 앞으로 콱 찰 때, 열로 체크할 때, 그때 금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디고 힘을 딱 주는 순간 팍 부러진 거지.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나는 마지막 프론트 킥이 아닐까. 나중에 이게 엑스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모르겠는데, 엑스레이가 나오면 어느 포인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엉덩이 쪽으로 차는 로우킥 때 이게 금이 간 거다 그러면 그때는 골절의 양상이 아마 비스듬하게나 나선형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차는 힘이 다리에 회전력이 많이 가잖아요. 회전력이 많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비스듬하게 부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엑스레이가 나왔는데 뼈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러졌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부러졌다 그러면 그 킥에서 이게 나갔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프론트 킥, 백그리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는데 올라가는 힘이 있는데 위에서 엘보로 찍은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힘을 받았죠. 밴딩 포스가 메인이거든. 그렇게 되면 골절의 양상이 트랜스버스 프랙처라고 해요. 일자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거 톱으로 잘라놨어. 처음 봐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톱으로 이렇게 잘라. 뭐 이렇게 깨끗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버터플라이 프래그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메인 골절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골절의 양상을 보면 맥그리거가 어느 포인트에서 저게 금이 생겼는가를 좀 더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한번 디뎠을 때 툭 한번 하거든. 그때 빡 부러진 거야.
그 다음에 또 딱 디디면서 확 나간 거거든. 근데 이 확 나갈 때 보면 피부가 이렇게 텐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간 뼈 있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피부를 텐팅 시킨 거죠. 거기서 진짜 조금만 더 갔으면 이제 개방성 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게 개방성 골절까지 안 갔다라고 하는 건 다행이고, 어쨌든 저게 강한 충격으로 지금 부러졌잖아요. 보통 이제 하이 에너지 인저리와 로우 에너지 인저리, 뼈가 부러질 때 이렇게 나누는데, 하이 에너지 인저리는 주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폴다운, 떨어졌다든지 이런 거 하이 에너지, 걸어가다가 픽 비틀리면서 부러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로우 에너지거든. 하이 에너지일수록 뼈도 손상을 많이 받지만 주변의 연부 조직이 손상을 많이 받아요, 하이 에너지는. 근데 지금 맥그리거는 우리가 한 중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그 안에 이제 출혈이나 붓기가 심해지면 구획증후군 같은 게 위험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확 밀고 올라왔는데 여기 중요한 신경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신경은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발가락이 전부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 지나가는 비골신경이 다쳤다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발가락을 들여 올리는 힘줄하고 발가락을 밑으로 구부리는 힘줄하고 서로 힘의 균형을 이뤄서 딱 나타나는 자세가 평상시 힘 뺐을 때 자세잖아요. 그 신경이, 그쪽 비골신경이 다치면 위로 들어올리는 근육이 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밑으로만 당겨지니까 엄지발가락이 이제 밑으로 쏙 내려가죠. 발가락 위치를 보면 제자리에 있는 걸 봐서는 신경은 괜찮다. 그리고 이게 발목 골절이 맞나요? 대부분 기사에 발목 골절이라고 많이 나와요. 발목 골절 아니야. 그 딱 경골, 종아리 뼈가 있으면 아래쪽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그 위치에서 부러진 것 같아. 발목 위쪽이지. 발목은 이제 이쪽이 이제 발목 관절이고. 많은 UFC 팬들이 또 이제 빠른 복귀를 원해할 수 있잖아요. 복귀는 당연히 늘 말하듯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만 잘 하면 100%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맥그리거 선수는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런 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구획지원 같이 응급이면 바로 해야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붓기 봐가지고 구획지원이 아니지만 붓기가 좀 심하다 그러면 오히려 붓기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수술하다가 더 부어서 그게 구획지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며칠 기다렸다가 붓기가 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수술을, 뼈 부러진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골수광내 금속정으로 아마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뼈 속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키 수술하는 거랑 좀 비슷한. 키 수술할 때도 요거 이제 안에 금속 막대기 넣죠. 그래서 요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퀸처 선생님이 처음 만들었다는 골수광내 금속정. 퀸처. 박사님이 상을 받았다던 그 퀸처. 이제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금속판으로, 요거는 여기 쓰는 금속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나사를 박아서 고정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회복이 빨라요. 그리고 뼈가 요 위치면 뼈가 붙는데 한 4개월 정도, 평균 정도. 근데 문제는 이게 뼈는 완벽하게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손상 한번 당하고 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이 킥을 찰 때 마음대로 팍팍 차고 날릴 때 극복이 잘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돼요. 맥그리거 선수가 걱정하지 말라고. 몰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이렇게 나갔다 칩시다. 나선형으로. 이거는 진짜 수술할 때 이 회전, 뼈는 3차원이니까 앞에서 볼 때도 이게 맞아야 되고 옆에서 볼 때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축, 이 회전, 이것도 맞아야 되겠죠. 그지? 근데 이 모든 거는 이제 수술할 때 의사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앞에서 볼 때 요거하고 옆에서 볼 때 요거는 잘 맞춰도 이 회전을 또 잘 못 맞출 수가 있거든. 물론 맥그리거 수술할 정도의 의사면은 잘 하시겠지만, 회전이 안 맞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뼈가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돌아가나 접촉 면적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저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조금만 안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봐봐, 조금만 돌리면 휙 벌어져요, 골절선이. 그러니까 이게 갭이 이렇게 뜨면 뼈 붙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뭐 약간 돌아간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많이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잘 붙어서 붓기는 이게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무릎이 앞을 보면 정상적으로는 발은 약간 한 5도에서 15도 정도 밖을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 난 이런 거 보면 되게 우리 조물주들이 우리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 걸을 때 무릎이 이렇게 앞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앞을 보고 이렇게 걷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안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걸리겠죠. 그지? 정면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원래는 밖을 보게 이렇게 우리 다리가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전이 안으로 회전된 채로 고정됐다 그러면 맥그리거 선수는 무릎을 앞을 보는데 발은 이렇게 보겠죠. 안짱걸음. 또 반대로 밖으로 돌았다 그러면 무릎 앞을 보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런 회전 변형이 왔다. 그러면 맥그리거 선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거나 하면은 발이 자기가 옛날보다 너무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을 이렇게 돌리면 무릎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골절 치료할 때는 이런 3차원적으로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맥그리거 선수가 박사님 이동훈 연쇄정형외과에 딱 왔으면 아, 너무 멀다.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박사님이 또 이제 뼈 이식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있죠. 이런 수술을 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꼼수들이 있죠. 꼼수. 그래서 맥그리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꼼수들을 좀 잘 동원을 하면 원래 붙을 기간보다 더 빨리 붙일 수 있어. 팬들은 박사님한테 바뀌고 팬들은 아, 팬들. 네. 나도 안타깝네.